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3국 가겠습니다. 63페이지 볼까요? 교과서 63쪽. 자, 학습 자료를 같이 먼저 정리하고 교과서 보겠습니다. 불교 이야기 몇 번 나왔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특히 왕이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수용을 한 게 바로 불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교에는 이미 많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반이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토착 신앙에서는 왕한테는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신앙이 종교가 필요하죠. 여기로 왕이 주도를 하면서 이 불교를 써먹으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백성의 정신을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의 사찰은 요즘 말로 하면 절이겠죠. 절을 세우고 불교식 왕명을 씁니다. 그리고 승려 역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로 다시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2번 가볼까요? 2번에 써야 할 말은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는 신선 사상에다가 노장이라는 것은 노자와 장자를 붙여서 노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덕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돌아, 이런 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죠. 중국에서 전례가 됐고 귀족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고구려에서 한때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그 불교가 받아들여졌고 불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키웠는데 왜 갑자기 장려를 했냐, 정책적으로 키웠냐, 이거는 바로 연개소문의 이야기예요. 연개소문 누군지 아시죠?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불교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사회 세력이 자신에게 당연히 반감을 갖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가 아닌 새로운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연개소문이 의도적으로 도교를 키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고구려에서는 학교, 태학 엄청 중요합니다. 태학 소수림망 배웠죠. 태학의 경우에는 수도에다가 세웠던 학교, 경당은 지방에 세웠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5개의 경전, 5개의 경제에 능통한 사람을 5경 박사라고 해요. 신라, 한자를 변형한 이도를 썼고, 삼군 역시 모두 역사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과학기술 3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천문학이에요. 천문학은 하늘을 보는 거죠. 네, 하늘의 권위는 당연히 왕하고 관련이 있어요. 게다가 농사, 농사 잘 지으려면은 해도 잘 들어야 되지,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많이 와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하늘하고 관련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4번 보시면 첨성대 다 아시죠? 첨성대, 하늘을 보기 위한 첨성대를 축조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검은고로 유명한 왕산악, 우륵은 가야금,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솔거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림으로 유명한. 고구려의 경우에는 담징이 유명합니다. 담징. 일본에 가서 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분 양식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가장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아마 대부분 고분이란 거는 무덤이거든요. 고구려의 무덤으로 고구려 배울 때 이미 배운 적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장군총은 무덤 양식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돌무지라고 해요. 돌로 이게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돌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뜻이죠. 초창기엔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이거 교과서를 보고 다시 확인할게요. 백제는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무덤 양식은 정말 보수적이라서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굴 스타일이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데, 백제가 특이한 게 무령왕릉의 경우에는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무덤 한 분 정도는 봤을 것 같은데, 이걸 뭐라 하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합니다. 역시 교과서를 이따가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답니다. 넘어갈게요. 자, 불교 미술 발전을 하는데 9번 보시면 미륵신앙이 유행을 하면서 미륵보살을 많이 남기게 돼요. 미륵이라는 것은 미래 부처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고구려에서 유명한 거, 백제에서 유명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탑의 경우에는 탑은 마치 집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구의 집이냐? 부처님의 사리가 계실 집. 부처님의 사리를 아무 데나 막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처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탑입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했다가 나중에는 석탑, 돌로 만드는, 우리나라에 돌이 좋으니까 돌로 만드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백제의 유명한 탑, 익산에 있는 10번에 써볼까요?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지가 붙은 거는 그 지역이 원래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서 여기가 거기였어. 그러니까 터가 남아있어.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때는 지를 씁니다. 그리고 신라의 황룡사에서도 구축 목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나무다 보니까 불타서 없어졌는데 누가 불을 냈냐? 몽골 애들이 쳐들어와서 불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1번도 유명한데요. 11번에 뭐라고 쓰냐면 분황사라고 써보세요. 분황사. 이따 교과서로 보겠습니다. 자, 5번. 대외 교류. 중국, 서역과의 교류. 중국은 알 거고 서역은 뭐냐면 서쪽 지역. 우리나라 서쪽 방향으로 가면 있는 그 좀 중국을 넘어가서 있는 나라 당연히 뭐 인도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뭐 이슬람 이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였고 막 이랬던 이 시기에는 중국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남쪽 왕조로 해서 남조, 북쪽에 있는 왕조는 북쪽 왕조로 해서 북조 해서 이렇게 남북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고구려 먼저 보죠. 고구려의 경우에는 남쪽, 북쪽, 남북조 모두 다 잘 지냅니다. 북방에 있는 다른 이민족하고도 잘 지냅니다. 왜? 고구려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고구려하고 굳이 사이가 나빠져서 전쟁하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잘 지냅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 남조하고 유일하게 더 많은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물론 북조하고도 교류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구려하고 더 가까워지게 잘 지내는 걸 보고 남조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장사를 잘했고 신라 초기에는 스스로가 아닌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돼요. 고구려를 통해서. 자, 가야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바다를 통해서 잘 살았었다. 넘어가 볼게요. 1번.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따가 도레인 잠깐 볼 거고요. 삼국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모를 만한 단어는 뭘까요? 조선술, 만들조, 배선, 배를 만드는 기술. 축제술은 쌓을 축, 제방할 때 잽니다. 막을 재거든요. 제방하는 거 아시죠? 바닷가나 이런 물을 막아주는 제방을 쌓는 기술 모두 다 신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기술입니다. 13번 보세요. 일본하고 가장 교류가 긴밀하고 가장 친했다라고 하는 거는 백제입니다. 백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백제가 멸망할 때 일본이 군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교과서 봅시다. 중요합니다. 교과서 63쪽. 여기 보면은 경주에 나오는 귀골이래요.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이 점점점 보이세요? 이거 다 순식간에 열을 가해서 그 금을 실처럼 길게 뽑은 다음에 잘라서 순식간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촥 붙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이게 무려 이 쫑글쫑글한 게 무려 5천여 개나 있었대요. 5천여 개.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신라의 불교식 왕명. 신라는 법흥, 진흥, 선덕, 진덕 등등등등 다 이거는 사실 불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석가의 아버지, 석가의 엄마 이름까지 갖다가 붙여 썼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황룡사 목탑을 9층으로 만든 이유. 여기 답이 다 있네요. 보세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월성 동쪽 왕궁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그곳에 지어졌대요. 황룡이 진짜 나타났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왕들이 이 정도로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탑을 지었는데 뭐 1층은 외, 2층은 중국, 3층은 5월, 뭐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을 각각 상징하는 게 이 탑의 그 개수예요. 그래서 이걸 세워놓으면 주변 국가가 신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황룡사 목탑을 9층으로 만든 이유. 각각의 층이 상징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국가하고 불교가 매우 밀착되어 있다. 매우 가깝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은 없어요. 불탔다고 했죠. 넘어가 볼게요. 도교의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또 요거예요. 금동대향로, 백제의 것 유명하죠. 한자 보시고, 자, 강서대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것이고 묘가 붙어서 당연히 무덤이겠죠. 현무도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사신도는 4개의 방향의 수호신들을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인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이게 도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게 바로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봉황무늬 벽돌 이런 것들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첨성대 다 알죠. 신라의 첨성대 너무나 유명하고 꼭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백제의 금동대향로 별표. 이겁니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도교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도교 세상. 넘어가 보도 되겠습니까? 자, 3번. 곱은 진짜 중요합니다. 곱은 한마디로 무덤이죠.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들의 생각을 볼 수 있고 당시에 유행하는 문화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리고 백제의 석촌동 무덤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두 개 다 비슷하잖아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같은 계열이다. 이걸 보여줘요. 자, 여기 역시 보시면은 가야, 신라, 백제, 여기 보면 이제 고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67쪽에 별표해 주세요. 처음에 돌무지로 막 돌을 쌓았다면은 이제는 이후로는 바뀌죠. 이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거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한마디로 굴을 팠어요. 이렇게 굴을 파서 들어가서 안에 돌로 만든 방이 있어요. 돌로 만든 방을 만들어 놨다 해서 그냥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기존의 돌무지, 돌을 막 쌓아버린 것보다 무슨 차이가 있냐. 방이 있다 보니까 벽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의 사람들의 삶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것도 중요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 신라. 경주에 가시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거대한 산처럼 큰 무덤들 말하죠. 자, 보시면 여기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잘 보세요. 안에 널이라는 거는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위해서 무슨 부장품들, 이런 것들 칼이라든지 예쁜 장식품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는 거를 껴묵거리, 같이 껴서 묻었다 해서 껴묵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나무 덧널에서 한 번 더 널을 씌워요. 그리고 나서 이거죠. 널을 씌운 다음에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흙으로 다시 한번 덮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거대해요. 산처럼.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돌무지가 있는데 널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덧널이고 무덤이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이 두 위에 있었던 이 굴식 돌방하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는 얘가 입구입니다. 근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어디가 입구죠? 들어갈 수 있나요? 애매하죠? 자, 굴식 돌방 무덤의 경우에는 입구를 뚫어버리면 소위 말하는 진입이 가능해요. 도굴이 가능합니다. 도굴 훔쳐가는 거, 그죠?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의 경우에는 이거 중간에 있는 거 파가려면 위에서부터 다 파야 된다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굴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도굴이 어렵습니다. 자, 천마총과 천마도 보시면 흔히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 천마도의 경우에는 이 말을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의 경우에는 벽화를 그릴 만한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천마도는 뭐냐? 보세요. 말의 안장에다가 늘어뜨려 놓은 것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입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후대에 와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원래 있는 입구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굴식 돌방 무덤하고 이 돌무지 덧널 무덤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별표.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불상의 제자. 야, 아주 예쁜 부처님 상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한 별표.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금동으로 만들었고 영가 7년명이라는 그림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서 계신다. 이거 지금 용산 가면은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생각보다 좀 작다 싶은데 이 뒤편에 보시면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이 꽤 길어요. 글이 새겨져 있다.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거? 고구려 거. 여러분 이렇게 문화재를 줘요. 어느 나라 건지 안 알려주고 문화재를 준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흔하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틀리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것 중에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 교과서에 여러분 설명되어 있는 연대를 알 수 있는, 언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해주세요. 자, 백제에서 유명한 건 바로 이거죠. 서산마의 삼존불상. 요겁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미소? 백제의 미소. 온화한 미소가 포인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읽어보고 넘어가 보죠. 바로 여기 미륵신앙 별표. 미륵은 미래의 부처이다. 자, 그리고 이 미륵이 유행하는 시기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 때, 현실이 너무 고생스러울 때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 이야기 미륵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실이 많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위한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따로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무로 만드는 진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본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만들었거나 우리가 줬거나 그랬겠죠? 자,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미륵보살인데 뭘로 만들어졌다? 그죠?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반가라는 것은 다리를 이렇게 하나 올린 겁니다. 다리 이렇게 하나 올린 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런 불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 여기에 사유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사유는 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사유를 쓰지 않았네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69쪽 탑입니다. 탑. 중요해요. 탑. 탑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꼭 보셔야 될 거. 백제의 유명한 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당나라가 와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때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백제를 점령한 이후에 기분이 좋아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그랬다. 내가 이렇게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글을 낙서를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별표. 자, 분황사. 분황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는 신라. 분황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다 벽돌 모양이잖아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요. 다듬어서 쌓아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7층이나 9층이었는데 지금은 3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탑의 그 층을 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세면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정림사지는 몇 층이에요? 5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지금 현재 3개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아마도 7이나 9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분황사는 어떤 왕이 만들었어요? 향기나는 황제, 향기나는 왕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의? 신라의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절입니다. 더 넘겨봐도 되겠습니까? 70페이지 가보죠. 70페이지 보시면 중국 서쪽 지역 그리고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역시 호류사, 일본에 있는 절인데요. 백제관음상이라고 있습니다. 백제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특히나 각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쭉 넘어가 보죠. 호류사 중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바로 이 호류사에 있습니다. 별표해 주세요. 여기에 아마 지금은 이제 불탔는데 다시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담징이 그린 걸로 알려진 벽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불탔지만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72쪽. 72쪽을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 벽화가 있는 고분 안에 있는 벽화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 보시면 주름 치마에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벽화도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해요. 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자, 이거 어느 나라라고? 고구려. 별표 해주세요. 고구려. 자, 여기 보면 이 토기도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가야 토기하고 일본의 스에키 토기하고 진짜 유사합니다.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멈춰놓고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게요. 자, 고분 중에 벽화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죠? 돌 무지는 못 그린다 했죠? 왜냐면 돌 무더기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있으려면 어떤 무덤이어야 되죠? 저 써보세요.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많습니다. 다음 친근한 미소 광배 고구려 하면은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써볼까요? 금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연가 7년이라고 되어 있는 글이 새겨져 있는 서 있는 부처님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그죠? 고구려 알아둬야 돼요. 자, 벽돌처럼 돌을 깎았대요. 무슨 탑? 분황사에 있는 석탑이죠. 분황사 석탑. 분황사. 자, 2번에 1번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뭐? 그죠? 도교. 백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는 박사. 자, 3번 봐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본 고대 문화인데 삼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바로 여러분 쭉 위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삼국의 문물을 바탕으로 일본의 고대 무슨 문화가 성립됐어요? 그죠? 아스카 문화. 별표 해주세요. 아스카. 써보세요. 정답 아스카. 아스카.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73페이지 별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아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하고 백제에 남아있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허물어지고 끝에 나중에 뭐 콘크리트 같은 것도 막 덧붙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수를 시작을 했고 지지난 2018년도에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이게 끝나기 전에 써진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지도에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뀐 모습입니다.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쌓아놨죠. 예. 자, 여기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흔적만 있고 다 건물이 날아가 버린 상태의 그런 땅을 지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 주변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은 없는데 여기에 탑은 남아있는 거죠. 탑은 돌이니까 남아있고 건물들은 나무니까 사라지고 이런 거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꼭 보셔야 합니다. 별표 해주세요. 여기에 특징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래요. 별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까지 지금 했는데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74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1단원도 당연히 하셨겠지만 2단원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꼭 풀어보시고 교과서도 여기 서술형도 답을 그냥 무작정 보고 적지 말고 교과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아셨죠? 그리고 정답은 교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맨 뒤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먼저 적지 말고 스스로 꼭 풀어보세요. 여기 꼭 풀기.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